사업 규모가 8조 원 정도 된답니다. 8조 원. 와. 안녕하세요. 서바이벌 유럽의 유지입니다. 제가 오늘 급하게 집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촬영을 급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어제 한 7시쯤 됐을 때 핸드폰으로 이제 체코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뉴스 하나를 발견했어요. 지금 이것 때문에 유럽이 난립니다. 네. 이 놀라운 뉴스가 또 의도치 않게 아마 한국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어제 7시에 나왔던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. 자, 어제 총리가 바비시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체코 총리거든요. 근데 2014년에 이 지역에 탄약고가 있었는데 이 탄약고 폭발에 러시아 비밀요원, 그러니까 GRU라고 해서 예전에 그 KGB랑 쌍벽을 이뤘던 군사정보국, 거기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를 발표했다는 겁니다. 러시아가 체코의 탄약 창고를 폭발을 시켰다라는 거예요. 정보국에서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10월 16일에 폭발을 했대요. 10월 16일에 첫 번째 폭발이. 근데 이것 때문에 창고 노동자가 폭발로 사망을 했답니다. 근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게 군대 탄약고거든요. 이 밑에 보시면 여기 보병 및 포병 탄약, 대전차 미사일, 뭐 공기폭탄이 뭔지 번역 돌린 거라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게 그 창고에 있었고 이거 관리를 민간한테 맡겼답니다. 민간한테. 이 뭔 개소리야? 아니 군대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탄약과 무기가 있는 거에 대한 관리를 민간한테 맡긴다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? 어쨌든 이랬대요. 그런데 이러다가 12월 3일에 다시 한번 폭발을 한 겁니다. 이번 폭발에서는 13톤의 탄약과 지뢰와 수류탄이 보관되어 있었던 곳이 폭발을 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말로는 러시아가 이 체코에 있던 탄약과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수출되는 걸 막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긴 합니다. 그 당시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먹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건 사실이고, 근데 러시아가 뭐 크림반도를 먹으려고 했던 게 일본뿐만이 아니고 원래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.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림 전쟁도 마찬가지고. 범인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두 러시아 GRU 소속 요 사람들이 폭발 사고 난 다음에 2014년과 2015년에 러시아의 영웅상을 수상했대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영웅상을 왜 줬겠어요? 뭔가 러시아 국익에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상을 줬겠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의심을 러시아가 했을 거다, 러시아가 배우다 이런 의심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. 그래서 체코에서 이제 이 사건을 발표한 다음에 주 체코 러시아 대사관에 있던 직원 18명을 추방했어요. 추방을 했더니 러시아에서 오늘 또 러시아는 체코 외교관 20명을 추방을 했답니다. 지금 그러니까 서로 외교관들 서로 추방하고 맞불 놓고 지금. 근데 이제 이전 사건이 그럼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, 이거 우리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. 한국경제 뉴스를 보면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.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. 이게 4월 9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. 자, 우리가 이번 사건을 중요하게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.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수원, 미국의 뭐 웨스팅하우스, 프랑스 EDF, 러시아의 로스톰, 이 4개 회사가 잠재 입찰 후보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제 이 러시아의 군사정보국 GRU 소속 요원들이 2014년에 있었던 체코의 탄약고 폭발 사고의 범인이다, 그리고 러시아 정보국이 배후에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. 자연스럽게 이 러시아의 로스톰은 체코 야당이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 업체 선정을 반대하고 있다. 바로 이거 나왔죠, 바로. 그래서 체코 원전의 사업 규모가 8조 원 정도 된답니다. 8조 원. 와, 8조 원이면은 적은 돈 아니죠. 굉장히 큰 돈이고
공사를 거의 8년 정도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체코 원전 지금 이제 원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 지역에 이미 원전이 4기가 있대요. 근데 이게 다 노후가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 노후된 원전을 대체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이걸 수주를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원전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지금 체코가 보니까 원전이 전체 전기 공급량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34% 정도 돼요. 나머지가 보니까 무슨 갈탄을 통한 뭐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이고 뭐 수력 발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이렇게 넓은 그런 호수나 뭐 산이 높은 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체코는 어쨌든 화력 발전에 의존을 좀 줄이고 원자력을 통해서 그걸 좀 대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023년에 원전을 한국이 수주하게 되면 한수원이 아주 전망이 좋게 되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루마니아라든가 이 주변 국가들에서 또 이제 원전 관련 사업들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. 그럼 남은 회사가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 회사인데 얘네들 분명히 비싸게 견적될 거라고요. 얘네들이 뭐 원래 그렇잖아요. 얘네들 비싸게 하잖아요. 근데 한국은 아마 가격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지금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체코에서 지금 원하는 1200만 메가와트급 원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답니다. 한국은 다 지금까지 그보다 좀 더 큰 것만 만들어 왔어요. 그러니까 1200만 메가와트급이면 좀 소형에 속한다고 하네요. 그렇죠. 뭐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큰 게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요거 1200만 메가와트급 원전을 설계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게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의 가장 큰 단점. 8조 원 정도의 체코 원전을 한국이 수주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체코에 있는 한인 사회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?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. 엄청나게 많은 공사 관련 업체들이 한국에서 체코로 와야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인력들도 와야 될 겁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체코에 있는 한인 교민 숫자가 코로나 전에는 한 3,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. 8조 원짜리 공사를 8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 때문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면 한인 사회가 급격히 성장할 거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체코로 이민을 오시거나 체코에서 사업의 기회를 얻으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체코 원전 관련 뉴스가 결정하시는 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.